권영철 기자의 기자수첩 Y뉴스로 넘어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Y뉴스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어요? 요즘 국회에 새롭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게 국회 선진화법 문제입니다. 선진화법, 예.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가 계속 끌고 가니까 이제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들고 나왔는데요. 새누리당은 왜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에 매달리나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왜 다시 개정하자라고 말을 하는가 이제 이 면을 보자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폐지하겠다 지금 이런 주장인가요? 폐지냐 개정이냐 이렇게 물으면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단은 최경환 원내대표가 총대를 메고 있는데 개정안을 내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청구를 검토한다고 하니까 어쨌건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가 목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경환 원내대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수 정당이 국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은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 원리와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 아주 강력한 얘기를 하면서 선진화법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 위헌 심판과 헌법 소원 청구 등을 위한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국민과 함께 공론화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출연을 어제 하셨어요. 최경환 원내대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강남의 귤을 강북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고사가 입증된 거다. 무슨 얘긴고 하니 아무리 좋은 의미로 국회 폭력 막지하고 만든 선진화법이라도 지금처럼 야당이 발목 잡게 하면 이거는 후진화법이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했고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선진화법이 아니라 개발의 편자법이라고 얘기를 했고 김기현 정책위 의장은 국회 마비법이다 이런 말까지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말 헌법재판소까지 갈 만큼 위헌 요소가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이거 만들 때 생각이 저는 지금도 생생해요. 여야가 다 합의해서 당론으로 정해서 통과시켰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게 헌법 49조를 언급하면서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많은 언론들도 그런 보도를 하고 있고요. 헌법 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게 이제 다수결의 원리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정하면 그에 따르고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이건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잡혀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게 단서 조항이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트위터에 그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위헌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는데 이들은 난독증에 걸린 게 틀림없다. 헌법 49조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수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과반수가 아닌 규정이 꽤 있죠. 기억나는 게 몇 가지 있으십니까? 개헌. 국회의원 제명 같은 거 있잖아요. 대통령 탄핵 소추. 그런 건 물론이고요. 그리고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되죠. 그리고 대통령 지정 기록물도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수결로만 돼 있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절반의 다수결로 돼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 그러면 이제 지금 국회 선진화법 통과시키려면 위헌 여부를 쭉 검토를 하지 않겠어요?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원래 법률안이 통과되면은 국무회의에서 이제 이걸 공포하기 전에 다시 의결을 하죠. 당시에도 국회에서 이제 통과된 뒤에 국무회의에서 검토를 했는데 당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혹시 다수결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는 없는지 긴급을 요하는 법안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했고요. 당시에 대법관 출신인 김항식 국무총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지만 충분히 검토했고 법률상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의결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정선태 법제처장도 의회의 절차상 문제를 규정한 법으로 특별한 법률상 문제는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 찬성하고 통과에 앞장서지 않았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죠. 그리고 지금의 황우여 대표가 원내대표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본회의를 소집해서 선진화법을 꼭 좀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총선 전에 여야가 합의한 것이고
국민들께 약속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처리가 이번 꼭 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원칙대로 해야 된다. 이런 원칙. 합의한 대로 하자.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찬성한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들입니다. 친박계 이른바. 예. 친박이 주도를 했는데 물론 지금 뭐 최경환 원내대표가 친박 핵심이긴 하지만은 기권을 했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기권했어요. 예. 그렇긴 하지만은 친박 당시에 친이계는 반대하고 친박들은 찬성한 그런 법률입니다. 정말 궁금한 게 이 국회 선진화법으로 국회가 지금 굉장히 파행을 빚거나 해야 할 일을 정말 밀어놓거나 이거는 사실인가요? 이 주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뒤에 국회에서는 이른바 막장 국회의 볼성사나운 모습들은 사라졌습니다. 예. 직권상정과 날치기 통과가 사라졌고 의장석 점거, 멱살잡이도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는데요.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가 마비됐다는 주장을 하지만은 19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에 17개월 동안 632건의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17대 국회에서 1915건, 16대 국회에서 948건의 법안이 통과된 것과 비교해 보면은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 쭉 들어보면 새누리당은 왜 이 국회 선진화법 어떻게 보면은 위헌이 될지 말지도 지금 알쏭달쏭한 이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에 지금 매달리는 것인가? 이 이면이 있단 말씀인가요? 예, 그렇죠. 일단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여당의 무기력함을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책임 전가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당직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최경환 원내대표가 연일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말하는 것은 야당으로 책임을 돌리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국회 선진화법 개정이 어렵다는 것은 최 원내대표도 이미 아는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원혜영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부가 대화와 타협 없이 소통 없이 밀어붙이고 있고 새누리당도 끌려가는 국면인데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답게 정부와 대통령을 설득하고 국회에서 하려는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주인의식을 갖고 일해야 되는데 눈치만 보면서 야당에 그냥 책임을 떠넘기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측면은 국면 전환을 위한 노림수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문제가 거론될수록 새누리당은 수세에 몰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국면 전환, 공세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려고 하는가? 그 이면 한번 짚어봤습니다.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